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이번에는 동사 챕터의 마지막 유닛 시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시제는 Part 6에서는 글 쓴 날짜나 주변 문장까지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데요. 문장 하나씩만 내는 Part 5에서는 적어도 정확한 시제 힌트를 주고 시제를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 안에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유닛인데요. 네 가지로 나눠서 갈 건데 단순 시제, 이 안에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진행 안에서도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나뉘고요. 완료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래서 총 9개의 시제를 제대로 다뤄볼 겁니다. 마지막 예외까지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순 시제에서 첫 번째인 현재 시제인데요. 현재 시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되는 일이니까 일반적인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실제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시제 힌트들을 좀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요. usually, 주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난 주로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 그러니까 지금 마시지 않아도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땐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힌트가 되겠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라는 부사도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frequently, 자주. 이런 식으로 매일, 매달, 매년 반복을 나타내는 이런 빈도부사들이 문장에 있으면 동사는 단순 현재 시제로 답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요건 딱히 시제부사는 없지만 그럴 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서관이라는 곳은 항상 우리가 언제 가도 이런 자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이면서 일반적인 사실일 때는 현재 시제를 쓰고요. 요건 정확한 힌트가 있죠.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거니까 요 시제 힌트를 받아서 동사의 시제를 골라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어렵지 않죠? 단순 과거 시제가 어떤 힌트와 어울리는지 정리할 건데요. 말 그대로 어고가 있으면 당연히 3일 전, 4년 전 과거가 되겠고요. last, 지난주, 지난달 과거 시제 힌트겠죠. 근데 최근에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이 현재가 아니죠. 최근이라 하면 보통 언제예요? 한 3일 전? 일주일 전? 적어도 지난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랑 잘 쓰는 부사고요. 우리 이따 하겠지만 얘는 과거랑 현재 완료 정도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부사다. 근데 현재 시제는 아닌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once가 부사로는 한때란 뜻이 있어서 과거 시제로 쓸 수가 있고 어제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다. 그죠? 보통 문장 맨 끝에 이런 시제 힌트들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 문제 수태도 중요하지만 수태로 아직 판단이 안 됐을 때는 시제 힌트를 이렇게 찾아서 좀 멀리까지 가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시제 마지막 미래 시제인데요.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일을 나타내는 시제고요. 이런 힌트들이 있겠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이런 힌트들. as of 자체가 뒤에 미래 시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 앞에 as of가 붙은 순간 이 5월 1일 자체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동사도 미래 시제 will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oon은 항상 미래죠. 곧 할 거다.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will soon 답을 하셔야 되고요.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이런 표현을 보고 풀 수가 있겠고요. 바이와 until도 뒤에 시점이 나오면 미래 시점을 뜻할 때가 많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starting next week 하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동사는 will을 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인데 아시죠? will 대신에 이렇게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동사 원형 할 것이다. 자, 단순 시제 3개 끝났는데 어렵진 않아서 바로 문제로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보니까 일단 동사가 아닌 거부터 좀 지을 준비할게요. 우리 지난 사실 강의부터 지금 동사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앞에 지금 보니까 주어가 있고 여기 본동사가 하나 꼭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so가 접속사, 등이 접속사니까 뒤에 지금 절이 또 하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o를 기준으로 양 옆에 절이 2개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일단 항상 수일치는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시제 유닛이지만 수태, 시제 이렇게 3개가 동사 문제 푸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주어가 지금 단수니까 일단은 복수 동사는 버려주고 그 다음 태를 보는데 A, B는 지금 둘 다 능동태니까 이럴 때 이제 넘어가서 시제까지 보시면 되겠죠. 근데 봤더니 뒤에 이 시제 힌트가 있었네요. 매 수요일마다 라고 했으니까 반복을 나타낼 때 우리는 단순 현재 시제 답은
A번이 되겠다. 그죠? 근데 시제만 보면 A, C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 보고 지금 시제까지 봐서 답은 A가 되는 거죠. 자, 2번인데요. 역시 보기 4개 다 동사니까 이제 동사 자리 맞을 건데 수를 봤더니 주어가 복수였고 수는 다 괜찮네요. 그죠? 근데 태는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죠. The proposed 2% tax increase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우린 능동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PP가 들어간 수동태는 버려주고 일단 태까지 맞는 걸 남긴 다음 거기서 CJ 힌트를 반영하시는 게 안전하죠. CJ 힌트 있었네요. 어제라는 힌트가 있었고 답은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CJ 힌트가 있으면 바로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수태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앞에서부터 수태, 시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진행 시제인데요. 진행 시제는 사실 단순 시제와 크게 구별해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 자체의 용법보다는 그냥 단순 시제 대신 진행 시제를 바꿔 쓸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진행은 조금 구별은 하셔야 돼요. 단순 현재는 이제 반복되는 일,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되는 일을 쓰지만은 현재 진행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시제고요. 오히려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진행 시제인 거죠. 그래서 문장에 now나 currently 같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일어나는 일 이런 부사가 나오면 우린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지금 요 are 테스팅이 들어갔는데요. 요건 아마 지금 해석적으로 그죠? 지금 얘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 된 것 같고요. 정확히 currently가 이렇게 있을 땐 당연히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할 수 있다. 그죠? 현재 찾고 있다.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사실 토익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좀 결정되거나 약속된 미래일 때는 현재 진행으로 미래의 일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기차의 시간표라던가 뭐 스케줄, 이미 정해진 스케줄을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을 쓰기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과거 진행이 그러니까 단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가 복이 없으면 과거 진행 정도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해에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죠. was attending 과거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포브스 씨는 과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 멕시코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네, 뭐 했을 때? When one of his clients called.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전화를 했을 때 동시에 한편에서 이 사람은 그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 참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미래 진행형도 마찬가지. 단순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런 at this time tomorrow라는 요 힌트 보고 이 자리에 사실은 그냥 will도 쓰셔도 괜찮고요. 배틀은 안 할 거예요. 단순 미래나 미래 진행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진행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를 나타내는 이런 belong to 또는 have, 가지다라는 뜻으로서의 have 이런 애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되어 있다라던가 존재하다 이런 동사들은 이 눈에 보이는 동작 동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감정 동사, 우리말로는 야 나는 원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는 표현하지 않고요. 만족시키다, 실망시키다 이런 동사들도 다 BING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자, 진행형도 같이 문제로 마무리 해볼게요. 2번 가볼까요? 동사 아닌 거부터 역시 지울게요. 봤더니 얘 혼자 동사 아니구나. 역시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는 2개 필요한 문장이니까 본동사 반드시 넣어줘야겠죠? 수는 복수니까 일단은 이런 건 지울게요. 수에 안 맞는 건 지워 놓으셔야 안전해요. 태는 둘 다 능동태니까 스킵하고 시제까지 가게 된 거죠. 시제 힌트 있었네요. right now라는 시제 힌트가 있어서 지금이란 뜻으로 현재 또는 현재 진행 정도가 있다면 답이 될 수 있다. 답은 B번이 되겠다. 그죠? 역시 시제만 보면 또 BD 다 가능한 거라 수도 보고 시제도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나 현재 진행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자, 이제 완료 시제인데요. 완료 시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이제 시제 중 하나죠. 역시 3개로 나눠서 가볼 건데요. 원래 현재 완료는 4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모양은 have pp 또는 단수주어일 땐 has pp인데요. 이 4가지의 쓰임을 좀 구별하시는 게 중요한데 완료 용법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 가까운 과거에 완료된 일을 나타낼 때 보통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just 같은 부사랑 되게 잘 어울리고요. has just released 하면 방금 막 출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경험용법은 보통 이제 우리 회화할 때 뭐 너 일본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been to Japan? 뭐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사실 토익에서는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뭐 한 적 있다, 없다 할 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 보통 우린 제일 잘 아는 용법이 계속조 용법일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해오고 있다라고 직역하는 그런 현재 완료죠. 보통 since라던가 문장의 기간을 나타내는 for나 over 같은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계속조 용법으로 쓰게 되겠죠. 근데 이걸 구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부터 정말 계속 쭉 이어오는 일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냥 과거에 끝났다. 어떤 일이 이미 완료됐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역 정도는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런 행위 자체는 계속조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게 어색하죠. 지금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오고 있다면 지금도 질질 흘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잃어버렸다. 마치 단순 과거 로스트처럼 비슷하게. 그죠? 잃어버린 행위는 이미 끝났고 근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직도 못 찾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용법은 사실 이 시제 힌트를 주기가 좀 힘들어서 Part 6에서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요. 뒤에를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걸 프린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 잃어버렸고 아직도 못 찾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여기다가 has lost를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도 계속조용법으로 쓰일 땐 이런 since나 for, over, during 같은 정확한 기간 표현을 주면서 답에 힌트를 줄 거고요. 아까 방금 말했지만 최근에라는 부사도 과거 시제랑도 쓰지만 가까운 과거니까 현재 완료랑도 쓸 수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법 정리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완료 시제, 과거 완료는 어렵진 않은데요.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시제는 아니에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 대상이 문장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엄청 옛날이라고 쓰는 시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문장에 그냥 과거, 단순 과거 시제가 같이 있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상대적인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요럴 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Part 5는 한 문장씩밖에 못 내는 파트이기 때문에 헤드 PP를 함부로 막 쓰긴 좀 힘들고 문장의 절이 최소 2개 이상 있고 과거가 있을 때 나도 과거 완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과거로 이렇게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뭐 굳이 비교하고 싶지 않은 거고 정확히 더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had operated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완료 시제. 보통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미래 완료 시제인데요. 그냥 단순 미래랑은 조금 해석을 구별은 하셔야 돼요. 여기 have pp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과거부터 이미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인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 해오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미래까지도 할 것이다. 그냥 단순 will만 쓰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will have pp는 해석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문 볼까요? At the end of this year 또는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 연말쯤이 되면 The construction company, 그 건설사가 will have completed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될 것이다 이건데 이 안엔 숨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will have completed를 썼다는 건 이미 과거부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과거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이 연말이 되면 그때 끝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냥 will complete를 쓰면 이게 아직 시작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다가 연말 바로 직전 해가지고 빨리 연말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죠. 지금 시작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얘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제인 거죠. 그래서 독해에서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 미래 완료는 이 by the time 절과 같이 문제 낼 때가 많아요. by the time은 시간절이기 때문에 시간절에 있는 현재는 사실 미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절에는 미래 또는 미래 완료로 답을 해줄 수가 있죠. 이때는 그냥 미래도 괜찮아요. 배틀은 안 할 거고요. 적어도 미래나 미래 완료로 갈 수 있도록. 근데 by the time 절에 과거가 있을 때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쯤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을 빈칸에 써줘야 돼요. 뒤에다. 그래서 똑같이 과거를 써도 되고요. 과거 완료를 써주셔도 된다. 그래서 보통 완료 시제는 이렇게 by the time 절이 나오고 그 뒤에 주절에 집어넣는 걸로 잘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료 시제 조금 어려워서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2번 어때요? 가볼까요? 일단 역시 동사가 아닌 거 오늘은 계속 지우고 있죠. 이분도라는 접속사가 있었고 역시 절은 2개가 필요한 문장이다. 그죠? 수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레인 단수니까 다 통과고요. 태도 어차피 다 능동태라서 통과할게요. 리브여서 자동사인 거죠. 그럼 시제 힌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딱히 어떤 시제에 힌트를 줄 만한 어떤 부사 같은 건 없었어요. 이럴 때 이제 해석인데
과거 시제가 앞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이 도착을 했대요. 시상식에 딱 제때 도착을 했대요. 그럼 도착한 게 과거라면 이 사람이 타고 온 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답은 일단 D번이었고요. 그래서 그녀의 기차가 20분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상식에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냥 과거도 괜찮아요. left도 괜찮고 좀 더 과거를 나타낼 때는 had left로 답이 되겠다. 자, 3번인데요. 이것도 미래 완료를 막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앞에 지금 다음 달 말쯤이면이라고 했죠. 근데 요게 힌트예요. 10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다음 달 말인데 갑자기 10년이란 기간이 채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 뒤인 건데. 이럴 땐 이미 이 사람은 과거부터 이 부엌을 감독해 왔구나. 한 9년, 한 11개월 정도?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근데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이제 10년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도 지금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미래로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헷갈리고요. 여긴 반드시 이 기간 때문에 답은 B번 쪽으로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역은 다음 달 말이 되면 10년 동안 이 부엌을 감독해온 셈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부터 이미 해왔고 10년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가장 고난도까지 다 풀어보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제의 예외까지 같이 정리할 건데 방금 아까 우리 by the time절 얘기할 때 했던 얘기예요. 시간절 안에는 시간 조건절 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시간 조건절 그 안에는 그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어서 미래를 표현할 때 하나 낮춰서 현재로 쓴다는 거. 자, 아까 웬절도 있지만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한 게 by the time이라서 뭐뭐 할 때쯤에 뭐뭐 할 때 얘 절 안에도 미래 대신 현재로 써 주셔야 되고요. before, after, until 다 시간절이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또 while이 동안을 안 뜻일 때 얘네 절 안에는 will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만 보시면 주절에는 will이 있죠.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웬절 안으로 들어가면 여긴 현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 will을 써주면 안 되겠다. 그죠? 둘 다 미래를 표현하는 거지만 요 안에는 현재로. 마찬가지로 주절에는 미래지만 이 as soon as 시간절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빈칸 뚫으면 현재로. 그죠? 낮춰서 써줄 수 있어야겠죠. 시간절이 있을 때는 이 주절과 시제를 하나 차이 나게끔 이렇게 써줘야 되는구나. 같은 성격을 가진 게 조건절인데요. if절도 그렇고 같은 말이죠. providing 만약 뭐뭐라면 once도 일단 뭐뭐 하면 조건절로 쓰이고요. as long as도 뭐뭐 하는 한.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주절의 미래인데 if가 이끄는 절 안으로 들어오면 현재로 낮춰서 써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주절에는 미래지만 once가 이끄는 절 안에는 현재로.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부사절 우리가 유닛에서 또 다룰 내용인데요. 이 시제 유닛을 겹쳐서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동사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요. 시제 문제로 보셔도 되지만은 좀 따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동사들, 제안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남한테 뭔가 요청하다, 충고하다 이런 동사들인데 얘네를 이제 당위성 동사라고 하는데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는 동사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뒤에 대절에 원래는 should가 다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야,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해. 라고 명령하는 동사들이다 보니까 의무조동사 원래 should가 있었는데 이게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명령하는 거니까 should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생략하고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동사 원형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절 앞에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청하다 같은 동사가 있으면 그때 대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일치나 시제를 적용하지 말고 그냥 원형 그대로 should가 생략됐다 보는 거니까 원형 그대로 정답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비동사를 특히 be라고 그냥 써주셔야 되는 거 특이하죠? 자, 근데 형용사 중에도 이런 성격을 가진 형용사들이 있어요.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이런 애들도 명령하는 형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뒤에 대절에 should가 있었다고 보고 그걸 생략하면서 여기 원형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당위성 동사와 당위성 형용사를 이번 유닛에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자, 체크 풀어볼까요? 이번에 같이 보시면 방금 한 거죠. 대절 안에 빈칸이 뚫렸을 땐 항상 대 앞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요거였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요청하다 같은 동사는 여기에 원래 should가 있었을 거야 라고 보면서 should를 생략해서 답은 원형만이 맞겠죠. 이건 시제를 굳이 뭐 힌트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형 그대로. 자, 3번인데요. 3번은 봤더니 일단 동사가 아닌 게 두 개나 있죠. 지금 ing로 시작한 이런 애들은 동사가 아닌 거죠. while은 접속사니까 반드시 여기 동사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바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while은 동안이란 뜻일 건데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 시간절 안에는 우리가 아예 쓸 수 없다고 하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시간절 안에는 이런 미래 시제는 쓸 수가 없고 미래를 표현하고 싶더라도 현재 시제로 쓰시는 게 맞으니까 B번 쪽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시제 부분도 이 테스트로 같이 마무리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역시 동사가 아닌 거 소거하면서 문장 전체 스캔, 동사가 반드시 하나 필요한 문장이구나. 수일치는 요게 지금 하나의 주어로 보셔야 돼요. 이게 두 명을 나열한 게 아니고요. 요 고유명사 옆에 콤마는 동격의 콤마라고 해서 이 공장의 슈퍼바이저인 리씨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명이니까 단수죠. 일단은 수에 안 맞는 거 먼저 버리고 그다음 태도 봐야 되는데 어차피 둘 다 능동태니까 통과해서 이제 시제 힌트를 찾으러 가게 된 거죠. 바로 옆에 있기도 했죠. 최근에 라는 부사는 두 가지 시제 가능하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 둘 중에 지금 답은 B번 쪽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닛은 시제 힌트를 정확히 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수태 시제 정확하게 밟아 나가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죠? 자, 3번인데요. 요거는 사실 시제를 너무 겨냥해서 낸 문제라서 시제를 좀 바로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by the time절이 나오면 이 by the time절 안에 있는 시제와 바깥 주절에 있는 시제를 매칭해 주셔야 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by the time절 안에 과거가 있다. 그럼 이거는 고지고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똑같이 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다. 그죠? 어차피 수태 다 통과한 보기기도 했고요. 4개 다 남았을 때 시제 힌트를 정확히 반영해줘야겠죠.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by the time절 안에 만약에 현재 시제가 있다. 그럼 그땐 뒤에 주절에 현재를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시간절에 있는 현재니까 사실 미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미래 완료로. 그죠? 요렇게 매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세트가 있었다. 그래서 by the time은 아까 그 라인 맞춰서 세트처럼 집어넣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자, 6번 가볼까요? 봤더니 수태를 다 해도 지금 만약에 D번 버리고 동사가 아닌 거 버리고 ABC 남았을 때 수태가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제 힌트를 찾았는데요. 뒤에 since절이 있었죠. 근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since가 이렇게 절을 이끌 때는 접속사인데 얘가 과거 이래로 쭉 이란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고 그냥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since 보고 바로 현재 완료만 답을 하면 조금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since가 이끄는 절 안에 과거 시제가 있죠. 이렇게 과거 시점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가 과거 시제로 잘 나와 있으면 그럴 때는 이래로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과거 이래로 현재까지 쭉 이어오는 거니까 우리 상식대로 주절의 현재 완료 B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시제야. 과거가 아니고 다른 시제인 순간 그 즉시 since는 때문에로 해석이 돼요. 그럼 그건 시제 힌트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시제 힌트가 있거나 그냥 수태로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since 보고 바로 그냥 have PP 가면 좀 위험했다. 그죠? 자, 16번인데요. 봤더니 보기에 동사 아닌 거 버렸고 역시 웬 접속사니까 제대로 동사 필요한데 딱히 원형을 고집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역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는 모양이고요. 근데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리죠. 분명히 다음 달이니까 딱 지금 미래 시제로 가고 싶으실 건데 이게 웬절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의미는 미래를 의미하고 싶지만은 실제 생김새는 현재로 낮춰서 써주셔야 되니까 답은 지금 B번 쪽이 맞는 거죠. 요건 아예 A로 그냥 바로 가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18번 방금 우리 그 시제의 예외 챕터에서 잠깐 봤던 얘기인데요. 요 임페러티브라는 필수적인 이란 형용사가 우리가 당위성 형용사라고 해서 요게 원래 should가 있었는데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문법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수일치나 시제에 적용 상관없이 그냥 원형 그대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답은 이럴 때는 그냥 B를 B라고 쓰는 게 맞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시제의 유닛이었습니다. 동사 챕터는 오늘 이제 끝났고요. 또 다음 유닛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